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기업의 경쟁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너무 녹화가 딱딱하다,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제조기업이 약 40만 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약 400만 명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제조업은 사실은 제조업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판매업이라든지 어떤 유통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이런 부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20년 이상 컨설팅을 쭉 하면서 보면 어떤 기업은 제조기업으로서 발전하고 있는데 또 어떤 기업은 쇠퇴해지고 그래서 망해가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봐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그 팩터가 뭔지에 대해 가지고 고민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경영학 서적이라든지 그럼 인터넷에 보면 그런 팩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좀 더 기업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사실감 있게 한번 전달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의사가 그 환자를 진료할 때 딱 진단을 해보면,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 어느 부분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가 되지 않는다, 또 어떤 부분은 손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머리가 판단하는 대로 손발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죠. 저는 이제 기업의 의사로서, 기업의 컨설턴트로서 회사에 가보면, 이 기업은 자금 순환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 기업은 현장에 자재 재고가 너무 많아서 공정이 잘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또 어떤 기업은 어떤 사장님의 경영 철학이나 또는 사원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회사에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이게 서로 정보 전달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진단을 해보면 기업이 얼마나 건전한지, 과연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 이따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제조기업은 일반적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제품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건 뭐 굳이 그 제조뿐만 아니라 뭐 은행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좋은 메뉴, 그런 상품, 그런 제품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적기에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요즘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고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소 자동차라든지 뭐 전기 자동차, 요즘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까지도 개발하고 있다 그러던데요. 어쨌든 다른 제품들하고 싸워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제품을 잘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우리가 그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어떤 신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제가 다니던 회사에 그 세탁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세탁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백식 가전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뭐 이조식 세탁기에서 전자동 세탁기로, 그 다음에는 뭐 드럼 세탁기로, 뭐 그 다음에 스타일러 이렇게 흔들면서, 요즘은 또 이제 의류 건조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분야는 신제품을 개발한 이후에 그 제품을 어떻게 제조 경쟁력을 갖춘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제조 경쟁력 분야입니다. 제조 경쟁력이란 여러 가지 팩터로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팩터로서 정의하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원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만든 제품들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고객으로부터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게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든 제품이 정말 유일무이하다면 그걸 비싸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원가에 들어간 그만큼 그대로 가격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런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올라가면, 석유값이 올라가면 그대로 고객에게 정가를 지켜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또 뭐 경쟁을 하겠지만, 근데 이 코스트 경쟁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도 어떤 회사는 비싸게 만들고 어떤 회사는 싸게 만드는 겁니다. 왜 동일한 제품을 어떤 회사는 비싸게 만들고 싸게 만드느냐? 그것은 바로 생산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들어가서 얼마나 생산하느냐,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원가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제조기업이라는 것은 원재료, 원료 상태에서 그 공정을 진척시키면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거기에서 낭비로 발생되는 부분이 얼마나 크느냐,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시간의 비율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가지고 경쟁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품의 경우에는 모기업으로부터 굉장히 심한 단가 인하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연간으로 따져보면 약 한 3% 이상, 5%, 7%까지 굉장히 코스트 이노베이션이라는 명목으로 단가 인하의 압력을 받고 있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사원들의 임금도 올려줘야 되고 물가도 오르고 사회적인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악화 요인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격에 증가시키지 못하고 고객은 오히려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경쟁 회사와 싸워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원가 절감 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품질 경쟁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품질 경쟁력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완성품을 만들든 부품을 만들든 이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으로부터 바로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품질 개선의 활동을 최우선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에서 불량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 불량품이 다음 공정으로 또는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공정 내부에서 불량품이 완벽하게 제거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불량품이 사회로 유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업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품질이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활동에 우선해서 품질 안정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납기 경쟁력입니다. 이것은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적기에 제품을 만들어서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를 하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놨다가 고객이 달라고 하면 가져다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성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창고가 필요하게 되고 재고 유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부딪히게 됩니다. 고객이 주문했을 때부터 주문을 받아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을 해서 완성품을 고객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그 시간, 이것은 가공 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하는 시간이거나 보관하고 있는 시간, 정체 시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리드타임을, 생산 리드타임을 어떻게 짧게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경쟁력의 척도입니다. 예전에 모 방송사에서 이것이 경쟁력이다 해서 제조기업을 분석해서 편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리드타임입니다. 리드타임.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인도할 때까지 시간이 짧으면 굳이 창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낭비 요소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납기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산 리드 타임을 짧게 하면서도 어떻게 고객의 납기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납기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사실 그 경영 컨설턴트로서 품질과 코스트와 납기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만은 이것을 백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팩터가 바로 이 유연성이라는 팩터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부딪히는 것이 생산 물량의 변화입니다. 생산 물량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생산 물량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산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사람을 많이 뽑고 설비 투자를 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때는 생산성이 다소 낮더라도 불량품이 발생하더라도 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 돈을 남기죠. 그러나 생산 물량이 줄어들면 드디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뽑아놓았던 사람들, 많이 이제 설비 투자를 한 설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고정비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 물량이 늘어나고 줄어들더라도 어떻게 그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할 거냐. 생산 물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설비의 배치도 바꿔야 되고 작업자의 훈련도 해야 됩니다. 검사 방식, 생산 방식이 다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품종의 변화입니다. 품종의 변화. 단일 제품만 계속 생산하는 기업은 없죠. 여러 가지 품목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장을 적응하도록 할 거냐. 모델 체인지 시간, 기존 교체 시간, 이런 부분들을 짧게 가자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 가보면 품목을 교체하는데 뭐 1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실이 너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에도 잘 적응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근무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죠. 그리고 관련 법규가 바뀜으로써 경영 환경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지 뭐 지진, 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어떤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에 잘 훈련하지 않으면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연성이라는 것은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평소에 개선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있고 경쟁사가 있습니다. 그 경쟁사보다도 빨리 잘 적응하고 잘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연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척도는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납기 경쟁력 뿐만 아니라 이 유연성 네 가지로 평가할 수 있고, 물론 이것 이외에도 뭐 서비스라든지 세이프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팩터로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 원가 경쟁력, 품질 경쟁력, 그 다음에 납기 경쟁력, 유연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하고 방법론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조 경쟁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